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기업의 인건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뭐 20%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17% 정도 되지만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은요. 50%, 60%까지도 늘어난 곳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정규직 제로, 묻지마 정원. 이게 많이 뽑으면요. 공기업 CEO 입장에서는요. 경영평가를 좋게 받아. 세상에 이런 경영평가가 어디 있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사실 제가 경영학 박사거든요. 전 연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기업은요. 정권의 하수인이에요. 정권의 하수인.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차제에 제가 재정준칙법, 국가재정법 만들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공기업 운영법도 만들어야 돼 이거. 왜 공약은 대통령이 해놓고 책임은 공기업이 지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대통령 공약으로 공기업의 채용을 더 늘려.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지금 공기업이 실제로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국정과제를 수행. 그러니까 공기업의 부채가 525조나 넘습니다. 그러면 그 부채 누가 도대체 그 부채를 갚나요? 세금으로 갚아야죠. 어떤 세금으로 갚아요? 아니 공공요금 줄줄이 올리든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 국세에서 보전해 줘야 돼요. 마치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기산업기금인가요? 거기서 빼갖고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렵게 모아놨던 기금을 빼서 줄 수밖에 없다. 그거 누가 낸 겁니까? 우리가 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가 공기업 곳곳에서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눈에 보이시죠? 가스공사 이게 3,166억 나가던 게 지금 얼마예요? 3,624억 원. 야, 이게 한전 같은 경우가 심각하죠. 1조 6,890억 원 나가던 게 2조로 나가. 2조.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11조 900억이 넘죠. 옛날에는 10조 2천억 원 정도 되니까 거의 1조 이상이 늘었잖아요. 1조 이상이 말입니다. 와, 1조 7,18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16.7%나 증가했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계속 나가면 이거는 한번 나가면요. 공기업은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공기업 정규직 어떻게 내보내요? 정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비용이 여기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경영평가에서 그렇게 받았으니 이게 말이 되네. 일반 기업에 같으면요.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당장 한전만 하더라도 한전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조 6,890억 원 2017년에 그게 올해 2조 356억 원이에요. 20.5%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수익성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인건비 사람만 막 뽑아 제낀 결과예요. 막 뽑아 제낀 결과. 회사 수익성이요? 2018년에 흑자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조 2,765억 원 적자 났습니다. 적자. 한전 자회사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 자회사들 다 똑같아요. 적어도 3년에 많게는 40% 이상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한전 자회사들.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남부발전만 하더라도 1,729억 원에서 2,148억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건비 3년 만에 56.4% 늘어났고요. 한전 KDN 43.5%, 마사회 37.3%, 주택도시보전공사 121.2%. 야, 참 인천국제공항공사 47.2%. 장난 아니죠. 코레일
코레일은요 인건비 비중이 39.4%예요. 코레일 도시철도공사 말입니다. 예, 철도공사 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결국은요 대통령 되면서 예,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던 게 공기업을 지금 다 망치고 있고 결국 그 공기업들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예, 어떤 식이든 공공요금 줄줄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도요금 올려야죠. 가스요금 올려야죠. 예, 뭐 공항 사용료 올라가겠죠. 철도공사 같으면 기차표 올라가겠죠. 수력원자력 같으면 전기요금 올라가겠죠. 도로공사 같으면 도로공사 들어가는 통행료 올라가겠죠.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도대체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 나라 운영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라 운영이라는 것도 균형적으로 해야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면요. 이제 앞으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죠? 대한민국의 위기가 코로나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위기가 안 온다고요? 그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 보세요. IMF 외환 위기 왔죠. 금융 위기 왔죠. 뭐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남유럽의 재정 위기 우리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거든요. 2012년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 왔죠. 계속 위기가 올 텐데 위기 올 때마다 이렇게 재정을 다 펐으면 재정은 도대체 어디 갔나요? 어디? 국고는 다 바닥이 난 게 아니라 국고는 적자로 계속 써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버텨내기 힘들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국가 재정은 늘 튼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같이 원화를 쓰는 나라 달러가 아니에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위엔화가 아닙니다. 엔화가 아닙니다. 유로가 아닙니다. 원화는 제한적이에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동남아 일부 국가 외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써야죠.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인기 영합주의로 뿌린다면 국가 재정은 계속해서 펑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고요.